안녕하세요. 핑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황궁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황궁에 입궁을 하게 되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황제의 여인 중국 궁녀. 한국 궁녀와 다르게 중국 궁녀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궁녀 선발 방식. 명나라 환관이 직접 매년 2월경 10살 전후의 양민 출신의 궁녀를 선발했습니다. 의원, 무당, 상인, 장인 집안 출신의 여자아이들은 궁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본가로 보내졌고, 너무 아름다운 외모는 황제의 후궁이 될까 염려하여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입궁 시 가장 낮은 노비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황제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높은 사람의 눈에 거슬리게 된다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왕조의 전통으로 명나라 궁녀들은 입궁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에서는 궁녀들을 불쌍히 여겨 13세에서 25세까지로 그 나이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에는 궁녀의 수가 9,000명에서 500명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청나라 궁녀 제도는 독특했는데요. 자신의 처소에 궁녀를 들지 않게 하고 계급 또한 엄격하지 않았으며 나이로만 구분하였습니다. 궁녀들의 근무. 조선 궁녀와는 다르게 실습만 했을 뿐 글을 알아서는 안 되었고 대화 자체가 금지되어 손바닥을 부딪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궁궐 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밀 유출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선배 궁녀와 함께 실습을 병행했기 때문에 체벌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주인님보다 선배님을 모시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궁녀들의 규율은 엄격했으며 잠을 잘 때는 벌러덩 큰 대자로 자면 재수없다고 하여 항상 옆으로 누워 다리를 말고 잠을 잤습니다. 궁녀들의 월급. 명나라 시대의 궁녀들은 일반 백성보다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청나라 시대의 궁녀들은 굶주리며 생활할 정도로 월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식단도 하루 돼지고기 한 근 이하, 쌀 5수저, 곡식과 야채가 전부였고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고 금지되었습니다. 궁녀들의 외출. 외출과 휴가가 일절 금지되어 궁궐로 가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을 하는 늙은 환관을 양아버지로 의지하였고 가족이 권례로 들어올 수 있다 해도 천막을 두고 정해진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혹여 물건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천막을 사이에 두고 물건을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궁녀들의 연애. 첫 번째, 궁 안에서 남자를 찾는 경우. 먼저 궁 안에서 남자를 찾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관이나 내시, 시위 등이 있었는데 궁녀들은 대부분 잘생기고 무술 실력이 뛰어난 시위들을 원했습니다. 시위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곧 사통을 의미하며 황제의 재산이기도 했던 궁녀들은 들킬 경우 두 사람 모두 처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몰래 데려오는 경우. 궁에서 외로워하는 궁녀를 위하여 몰래 소년들을 실어주는 수레가 있었고 이를 흑차, 검은 수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레는 소년들을 싣고 궁 안으로 들어가 궁녀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사랑이 끝나면 소년들을 다시 태우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채호. 채소를 심고 가꿔 파는 채소 장사라는 말로 이때 궁녀는 채소이며 궁녀와 연애하는 환관은 채호가 되는데요. 궁녀와 환관은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평생 사랑을 약속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환관이 궁녀의 변심을 알아차리게 되면 싸우기도 하고 돈을 써서 궁녀를 빼돌려 자기 첩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대식. 밥을 마주보며 먹는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궁 밖 과부나 비구니들을 가족인 것처럼 궁으로 불러들여 동성애를 일삼았습니다. 또 환관들과 정분이 나곤 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나중에는 눈 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채호는 평생을 약속한 결혼, 대식은 잠깐의 연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호는 명의상 부부인 셈입니다.
이렇게 궁녀로 입궁한다고 하여도 승은을 잇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워 궁 안의 환관이나 궁녀들과의 연애를 통해 욕구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궁녀들의 승은. 황제에게 간택을 받은 아름다운 궁녀는 황제의 침실로 갈 때 알몸의 상태에서 이불 한 장에 둘둘 말아 처소에 보내졌습니다.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한다 해도 황제가 허락해야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산을 하고 다시는 황제와 잠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출신 궁녀. 황제국을 표방하던 중국,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 궁녀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총 300명이 넘는 양갓집 귀수들을 궁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에 궁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 결혼 정년기를 15살로 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명나라 영락제의 궁녀로 간 청주 한씨는 빼어난 미모와 인품으로 조선 외교에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녀 출궁. 재해가 되면 여자의 한 때문에 재해가 난 것이라 여겨 이따금씩 출궁시켜 주었습니다. 조선 궁녀들과는 다르게 25세가 되면 반드시 출궁을 해야 됐고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또 궁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신분 상승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명나라는 황제가 죽으면 함께 지냈던 궁녀들을 황제와 같이 순장시켰습니다. 당시 순장된 궁녀 중에서는 조선 출신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궁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올가미로 스스로 목을 매게 하기도 했습니다. 순장제는 15세 때 폐지가 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황궁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중국 궁녀 생활이었습니다. 이상 핑퐁이었습니다.